자, 안녕하십니까. 프리클래스에서 국어를 맡고 있는 이상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3, 그러니까 적용학습 고전시가 3. 자, 월곡답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설명을 할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짚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작품은 자, 10수짜리 연시조입니다. 자, 얘는 연시조죠? 연시조인데 총 10수짜리예요. 자, 10수짜리인데 그 10수 중에 일부만 발췌해 놓은 겁니다. 그럼 자, 그런데 자, 이게 좀 이 작품을 보실 때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었을 거야. 도대체 이 옛사람이 누구야? 이 옛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의 특성을 좀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목이 좀 쉬어가지고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이 쉬어서 좀 미안해요. 자, 이 옛사람, 옛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게 좀 요즘 같을 때는 옛날 거 그러면 약간 좀 꾸진 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옛것, 옛 음악, 옛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본받을 만한 하고 굉장히 훌륭한 이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래전의 것이다 라는 뜻이 또 그냥 여전히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옛사람,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옛 친구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겠죠. 이 옛사람이라고 부른 건 지금 죽은 사람이죠. 자, 죽은 사람이자 또 본받을 만한 사람, 미안합니다. 본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제목에 나와 있죠. 이 제목이 바로 월곡답가잖아요. 자, 월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월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 월곡 우배선이라는 사람, 이게 약간 의병이었나? 하여튼 이 굉장히 좀 되게 의리가 있고 약간 그 국민들을 생각했던 조선 백성들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옛 친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죽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칠수에 보시면 고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고인이 이제 죽은 사람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칠수를 보고서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봐도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봅시다. 일수부터 볼게요. 옛사람, 지금사람, 이목구비 각건만은. 자, 옛사람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사람에다가 세모를 쳐도 좋고 안 쳐도 좋지만 어쨌든 지금사람과 대비해서 이 옛사람인 월곡이 훨씬 더 좋다. 이목구비가 같다는 건 생김새는 다 같지만은 옛사람이 더 그리워, 더 보고 싶어 이런 뜻이겠죠?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리는가 하니까 서리법을 사용했네요. 지금도 옛사람 계시니 그간의 벗인가 하노라. 자, 내 마음속에 그 옛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가 봐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하노라, 로다 이렇게 나오면 영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계속 이렇게 노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영탄적으로 그리움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작품을 쓰게 됩니다. 자, 사수로 가볼게요.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청송은 자연물이죠. 자연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은 흰 구름이라는 뜻인데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라는 뜻인데, 이 장은 이제 그 약간 천장이라고 봐도 되고 울타리가 있으면 이게 덮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연으로 집을 삼았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옥삼간에 숨어 계신 저 번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초옥이라고 하는 건 풀로 만든 집이란 뜻이고 삼간이라는 건 아주 작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전에 이 그 월곡이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죠. 자, 그런데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하면 자기만의 공간을, 자연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구축했다는 뜻이죠. 그쵸? 근데 옛사람들은 대부분 다 왜 자연에 응거하고 들어가나요? 속세를 떠나서,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자연에 묻혀 있는 것이 속세에 대한 반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따가 보게 될 구수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초옥삼간에 숨어 계신 저 내 번님, 흉중에 진념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흉중에 가슴속에 진념. 자, 진념도 속세의 명예와 이익이란 뜻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라고 해서
흉중에 진념이 없기 때문에 자연에 묻혀서 이 속세와의 그 경계를 두르고 거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수 가보겠습니다.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용추동이라고 하는 건 실제 지명이에요. 실제 지명인데 지리산 자락에 있는 아주 숨겨진 아주 깡촌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로다 라고 하는 건 어찌됐던 용추동 밖이라고 했고 구름다리 위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구름다리 위에 있으면 구름다리는 굉장히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니까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리고 용추동도 굉장히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 밖이라고 했으니까 더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뭐야? 거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실제로 찾아가기가 너무 힘든 곳이다 라는 얘기야. 근데 힘든 곳이든 말든 간에 일단 이 친구가 죽었잖아. 그치? 친구가 죽었으니까 만나러 가는 일이 사실 좀 그랬겠죠. 만나러 가기가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더해서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거리감도 굉장히 강했다. 거리감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밤마다 그래서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너라 라고 해서 친구가 그리우면 꿈만 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꿈만 다녀오너라, 꿈만 혼자 다녀오너라 라는 말은 실제로 자기가 다녀오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거리감과 이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수로 가보겠습니다.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다 이렇게 되시면 이제 좀 대꾸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근데 매는 첩첩하다는 건 산이 첩첩하게 아주 깊은 산골이라는 뜻이고, 구름도 잦았다는 건 구름이 이제 많이 껴가지고 자기가 이제 찾아가거나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뜻이니까 얘네들도 거리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고인이 뭐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이 월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인이 집터가 바라봐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쪽을 향해 보더라도 정확하게 그 집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마음만 길 하나 두고 오락가락하더라. 내가 길은 알지만 마음만 보냈다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만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실제로는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자, 구수로 가볼게요.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 내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이제 상산에 체지하러 라고 하는 것이 밑에 고사라고 나와 있죠. 이때는 4명의 백발노인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 4명도 필요 없다는 거야. 친구 이 월곡과 둘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리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같이 가자 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건 가옵시다가 청유형이죠. 세상에 어지러운 일을 늘 듣도 보도 마옵시다. 이것도 정유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속세와 거리를 두고 우리 신선처럼 살아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죽은 친구니까 나중에 내가 또 죽어서 따라가서 신선으로 만나서 그렇게 해보자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 정도 해석하시면 이제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내용은 다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1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1번 보기 한번 볼게요. 일수에서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동일한 시어가 반복이 되어 있나요? 자, 얼른 찾아보세요. 있죠? 옛사람을 반복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이 월곡이라는 친구가 그리워서 쓴 말이죠. 그리고 옛사람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받을 만한 이란 뜻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 친구 벗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을 표현한 것인데 여기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틀린 거죠. 그쵸?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럼 2번 보기 볼까요? 제4수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모습을 묘사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얼핏 보면 시선의 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송은 수평적인 시선이고요. 그 다음에 배구는 수직적인 시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시선이 움직였다면 이건 시선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자기가 보고 있는 걸 얘기한 게 아니죠. 예전 친구가 살아있을 때 이런 곳에 살았다는 걸 표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달라지는 공간의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공간의 모습을 묘사하려면 그림을 그리듯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건 더더욱 아니죠. 묘사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보기는 그냥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기 볼게요. 자, 5세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화자의 동작을 반복하여 그랬는데 일단 동작의 반복도 없고 그 다음에 5수에서 바라보는 거랑 다녀오는 것이
뭐 행위라고 보면 볼 수가 있는데 바라보고 꿈만 다녀온다라고 했는데 다녀오는 건 실제로 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조적 의미를 지닌 화자의 동작이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일단 아웃인데 대상에 대해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제 뒷부분의 설명은 맞아요. 근데 앞에 부분 설명이 틀렸죠. 그래서 3번 보기는 앞부분은 틀렸고 뒷부분은 맞은 그런 보기다. 4번 보기 봅시다. 제7수에서는 대꾸적 표현을 활용하여 라고 했는데 자 7수의 대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자격의 단어가 동일한 위치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왜는 첩첩하고 자, 왜는 첩첩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은 잦았다. 구름은 잦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동일한 위치에 같은 자격의 단어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대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있는데 대상을 만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이 아니라 대상을 만나지 못하는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답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대꾸적 표현의 화자의 대상을 그렇죠. 거리감을 나타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5번 보기 보겠습니다. 제9수에서는 청유의 내용을 달리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옵시다와 마옵시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게 청유형 표현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 둘이 같이 가서, 같이 속세껏, 거리 두고서 우리 신선처럼 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문제는 자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월곡답가 자 이거 월곡이란 친구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는 그 연시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큰 내용 그러니까 수능을 공부할 때는 표면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걸 하고 나서는 내신을 대비해야 된다 싶으면 해설지와 여기 있는 그 3번 문제 같은 이 외적 준거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